일본의 지압교사 와타루 오하시는 말한다. 만일 귀를 본다면 정확히 태아처럼 생긴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귀가 우리 몸의 축소판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자궁 속에서 거꾸로 누워있는 태아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귀에 침을 놓는 특정 부위를 보면 태아의 머리와 장기의 위치가 자궁 속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청각 전문가 알프레 토마티 박사는 태아가 수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겨우 0.9mm 크기의 미세한 상태에서도 초기 형태의 귀를 발달시키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은 수정 후 약 4개월 반 만에 완전히 성장하여 최종 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 몸의 다른 부위는 10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달팽이관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약 4개월이 지난 태아는 이미 소리와 음악에 반응한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티 박사는 인공 자궁 환경을 만들어 태아가 자궁 안에서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그는 양수로 둘러싸인 태아의 상태를 재현하기 위해 방수 마이크와 스피커를 장착한 인공 자궁을 설계했습니다. 이 스피커는 임신 중 엄마가 말을 할 때 자궁 내에서 들리는 소리를 재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마이크는 소리 분석 장치에 연결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자궁 안에서는 엄마의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내장이 움직이며 나는 저주파 소리들이 마치 양수가 필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토마티 박사가 주목한 점은 자궁 안에서도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는 고주파 소리였습니다. 낮은 주파수 대의 소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달리 높은 주파수 대의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토마티는 전기 필터를 이용해 이 소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내 이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가 바로 태아가 자궁 속에서 듣는 엄마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토마티 박사는 연구를 통해 태아가 4개월 반이 되기 전에, 즉 귀가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도 이미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태아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소리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에 기반하여 토마티 박사는 인간의 언어 발달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자궁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연구는 태아가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서구 사회에서 태교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태아가 자궁에서 한 달이 지나면 이미 뇌에 전달되는 소리 에너지를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태아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의식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태아는 자궁 속에서 소리를 느끼고 지각하며 기억하고 경험을 통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는 태아 의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의 신경체계는 귀를 통해 전달된 소리를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을 넘어 태아의 초기 뇌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아의 귀는 양수 속에, 즉 물 속에 잠겨 있는데 태아는 어떻게 소리를 듣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귀는 외부의 소리가 고막을 자극하면 고막과 연결된 중위의 3개의 뼈를 통해 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태아는 양수 속에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방식이 다릅니다. 태아의 중위에는 유스타키안 튜브라는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이 관은 귀와 입속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인의 경우 유스타키안 튜브에는 공기가 차 있어 외위와 중위 간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반면 태아의 유스타키안 튜브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즉 태아의 고막 안팎은 모두 양수와 유사한 액체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양수를 통해 전달된 소리 에너지는 외위와 유스타키안 튜브에 있는 물을 통해 중위에 도달합니다.
그 에너지는 중이의 세 개의 뼈를 진동시키며 뇌에 전달됩니다. 이후 뇌는 이 소리를 분석하여 뇌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 덕분에 태아는 외부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태아가 듣는 방식은 성인과는 약간 다르지만 소리를 지각하는 능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는 태아가 자궁 속에서 다양한 소리를 경험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생리적 기초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귀가 이렇게 일찍 발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인지하는 기능은 귀의 여러 역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귀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뇌에 있는 평형고리관을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평형 기능은 태아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악학자 돈 캠벨은 귀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귀의 주요 기능은 단순히 소리를 구별하거나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귀는 공간을 인지하고 움직임의 방향을 지각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뇌에 위치한 세 개의 평형고리관은 공간에서 회전하거나 움직일 때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이 평형고리관의 액체는 머리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지, 허리를 숙이고 있는지, 혹은 특정 공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인간은 세 개의 평형고리관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자세에서도 직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복잡한 평형 시스템은 인간의 뇌가 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뇌의 평형 기능이 없었다면 뇌의 새로운 영역이 발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귀의 평형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두 발로 걷거나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귀는 소리의 인지뿐 아니라 몸의 균형 유지와 뇌의 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무중력 상태와도 같은 양수 속에 있는 태아에게 왜 그렇게 일찍부터 귀가 발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리를 연구한 조슈아 리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알프레 토마티 박사에 따르면 귀의 첫 번째 목표는 태아의 뇌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엄마의 목소리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영양을 공급하는 탯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귀의 기본 기능이 뇌의 심피지를 충전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뇌신경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토마티 박사의 관점에서 소리는 일종의 정신적 자양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주파수의 전체 스펙트럼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음식을 소화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귀가 소화한 음파는 뇌에 전기적 자극을 공급해 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단순히 소리를 듣거나 몸의 균형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뇌를 충전시켜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가 태아의 뇌를 충전시키고 신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태아에게 가장 적합한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소리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엄마가 말을 할 때 성대에서 울림이 발생하며 이 진동이 성대를 둘러싼 후두를 거쳐 척추로 전달됩니다. 척추를 타고 내려간 소리는 다시 장골과 골반뼈를 통해 태아의 중이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은 첼로의 구조와 비슷하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첼로의 현이 떨리면 그 떨림이 지판을 통해 공명통으로 전달되어 소리가 증폭되는 것처럼 엄마의 목소리도 척추와 골반이 공명통 역할을 하여 증폭됩니다. 이로 인해 태아는 양수 속에서도 엄마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태아가 듣는 외부의 소리는 엄마의 배와 양수를 통과하면서 약해지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척추와 골반을 통해 증폭되기 때문에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태아가 소리를 듣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자신의 몸을 척추뼈에 기댄다고 합니다. 임신 말기에는 태아가 머리를 아래로 하여 엄마의 골반뼈에 밀착해 뼈 전달 방식으로 소리를 듣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토마티 박사는 엄마의 목소리를 소리의 탯줄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목소리가 태아의 발육과 뇌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모시 길모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태아는 뱃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기뻐한다. 그리고 다시 엄마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마침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기뻐한다. 이렇게 기다림과 기뻐함은 반복된다. 토마티는 이 과정을 자궁 속의 대화라고 부른다. 최초의 듣기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태어난 후에도 계속된다. 나중에 발달하는 대화 기술, 언어 습득, 학습 능력, 특히 사회 적응 등은 이 초기의 듣기의 질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의 소통, 즉 태교가 중요합니다.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를 가장 선호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의 목소리를 자주 들려주는 것이 태아의 뇌 발달과 성장을 돕습니다. 임산부는 태아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임산부가 뱃속의 아기와 대화하는 것을 어색해 하는데요. 제가 실천했던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태아에게 들려줄 동화책을 한 권 골라 매일 감정을 담아 읽으면 점차 자연스럽게 태아와 대화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덧 혼잣말을 하듯 아기와 대화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지금 맛있는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고 있어. 토마토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준단다. 우리 아기도 엄마가 먹는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듬뿍 받을 거야. 이렇게 간단한 대화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운전 중에는 창밖의 풍경을 묘사하며 태아와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밖에 하얀 눈이 내려 모든 것이 새하얗구나.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함께 눈을 만져보고 눈사람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자궁 속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태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엄마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양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의 인격 형성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태아가 뱃속에서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야 아이의 삶이 더 평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가 된 이상 우리는 태아와의 소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임산부로서의 역할은 한 생명의 시작을 돕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임산부들이 자각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칩니다.